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143층 초고층 타워 건립 계획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됐죠. 전주 대한방직당 개발 방안인데요.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부지 개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신청서를 반려했기 때문인데요. 쟁점은 도대체 뭐고 또 개발 대안은 있는지 오늘 짚어봅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인 자광은 전주 서부 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에 아파트 3,000세대와 함께 430m 고층 타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광 측은 지난 10일 대한방직터의 용도를 바꿔달라며 시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기본계획을 바뀌려면 교통이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다 검토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대한방직은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상업지역으로 바꾸려면 일단 도시기본계획부터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기에 자광 측이 주민 2만 9천 명의 서명을 받아 상업용지 변경을 접수했지만 역시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전주시는 지역 전북 현안의 경제 이런 일자리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런 거. 고층 타워 복합 개발에 대한 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전주시가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제동을 걸은 셈입니다. 일반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인데요. 전주시가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런 특혜를 막았다는 것은 전라북도 역시 대한방직 부지에 포함된 도 소유의 공유지 사용을 자광 측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발 특혜 논란 속에 시와 도 모두 발을 빼는 형국이어서 한강 이남 최고층 건물로 관심을 모았던 개발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업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신청을 전주시가 반려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엄성 교수님, 기자 리포트에서 대부분 설명이 됐지만 아무래도 행정 절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 시각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더 덧붙일 말이거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반려된 그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용도 지역을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좀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반려된 거고, 또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반려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 도유지가 있는데 이 도유지를 도와 협의를 통해서 이용을 한다라든지 매각을 한다라든지 이런 협의가 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려가 된 건데요. 이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공업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어야지 되는데 현재 지금 도시기본계획 2035년 목표연도에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공청회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만 지금 남은 그런 절차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사실 이게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됐을 때 그 주변 지역의 이제 인프라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이번에 이제 반려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유지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반려가 됐는데 이 문제는 이제 추후에 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나가는 절차라든지 심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앞서도 그 기자도 빨간불이 켜졌다, 즉 개발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는 정도인데 이미숙 의원님, 그러면 이게 좀 일정 지연 정도를 이야기하는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개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그 지연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방직은 도시 기본법상은
지금 주거용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상업용지로 전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상은 지금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청회를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 시에서 반영을 해준다고 해서 3만 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방직을 지금 도시 기본법상 그 주거지역을 그 상업지역으로 전환해달라 주민 의견서를 낸 거고요. 또 자광 측에서는 그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용도가 그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해달라 하는 주민 의견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반려가 됐는데 시의 반려 사유를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전주시 도시기본법상 지금 주거지역인데 이게 상업지역으로 아직 전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상위법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반려를 했고요. 그거는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2035 전주 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주 시민이나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번 도시계획법을 정비하는 그 시기에 넣어달라 그런 의미고 전주시는 지금 넣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다시 논의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뭐 환경, 교통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문제는 사실은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에 이제 그런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반려 사유로 그거를 이야기한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기 위원장님, 네. 지금 이 의원님의 입장은 약간 좀 결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전주시의 결정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한방직 개발 문제에 대해서 논의의 순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혼란이 있다고 생각을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한방직 부지가 서부 신시가지 개발에 제척되고 거의 흉물처럼 돼 있는데 어떻게든 이걸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전반적인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주 시민도 아마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광이 143층의 그 타워와 뭐 초고층 복합 시설물이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들이대니까 거기서부터 그 그림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도시계획법상의 어떤 절차와 그 합리적 논의는 별도로 하고 도나시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는 1994년에 서부신시가지 개발해서 대한방직 자리가 제척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방직이 오른 땅값으로 팔았고 그것은 대한방직에 특혜를 준 거고 다시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서 자광이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면 또 다른 특혜가 불러일어지기 때문에 그 특혜 논란에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그 그림을 놓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특혜 논란, 즉 대한방직이 애초에 왜 이런 특혜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꼭 거기만 제척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부담을 털어내야 되는데 이 부담이 털어지기 전에 도나 씨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더 해결책이든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앞서 지금 두 분 교수님하고 이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반려된 배경, 이유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그 교수님께서 그 세 가지 안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그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대책이 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인 건가요? 아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도시계획 기본법상 여기가 지금 주거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해야만 이 사업이 어떤 뭐 진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업지역으로 전환해달라는 이 서류를 반려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번 전주시에서 정비하는 도시계획 기본법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대한방지 부지를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전주시 그 도시계획 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이라고 보면 정확하다고 볼 것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그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 전주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공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다라고 하면 2035년도가 이제 목표 연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35년도에 우리 전주시가 나아가야 될 그리고자 하는 도시의 상을 설정을 해서 그것을 공간상에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도시기본계획이 촉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반영할 수 없어서 반려하는 것인지, 정확한 게는 어떤 쪽에 가깝습니까? 일단은 그 시간이 촉박해서 이 안에 이번 2035 이번에 안에는 올릴 수 없다.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유지가 있는데 전라북도하고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 반려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도유지 문제를 논의할 그 시간적 배경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도유지 문제는 이 사업이 구체화됐을 때 자광 측하고 전라북도하고 이 도유지 매각 문제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도유지 문제로 뭐 사전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반려한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가 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 세 가지 사안에 따라서 이제 반려가 됐잖아요. 이 반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업이 이제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소 지연이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 그 용지가 이제 상업용지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거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이제 추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또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논의를 계속 해나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못하게 된 것이 아니고 다소 이제 지연이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시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만약 도유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더라도 그 자광의 계획 자체가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 방향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어떤 해명 기자회견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향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쪽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논란을 벌였던 종합경기장은 공유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시민들의 합의라고 하는 게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이제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어떤 개발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전주시 입장에서는 그거 도시 기본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서 위배되지 않는 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걸 불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주시가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는 게 기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개발 계획으로 간다고 할 때 그 부담을 전주시가 떠안을 수 없다는 거고요. 지금 도유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도유지가 중요한 거니? 지금 대항방지 부지에서 도유지가 차지하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 부지를 가로지르는 이게 있어서 이 도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땅이 분할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자광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도유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현재 종합경기장 문제를 갖고도 사실 정치적 어떤 공방이 좀 있는데, 도유지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지 않고 전주시가 이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그 인허가를 해준다고 했을 때 나중에 도에서 속된 말로 딴지를 걸었을 때 전주시가 우스운 모양이 되는, 그래서 단순히 도유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개발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도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도의 입장에서도 보면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먼저 이걸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대단히 좀 복잡한 문제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번 사태를 자초한 거는 물론 그 근원을 따져보면 방금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제척됐을 때부터 문제가 이미 그 뭐랄까요? 그 내포돼 있었다고 봐야 하나요? 그 개발 계획에. 근데 자광 측에서도 이번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개발 논란의 쟁점이 뭔지, 핵심이 뭔지에 대한 어떤 그 논란을 비켜가는 방법으로 초고층 타워 개발 계획만 강조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고 그런 비판들이 실제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비춰보면 꼭 전주시의 어떤 대응이 잘못 내지는 절차상의 잘못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이번 반려 사유는 이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이제 전주시가 지적을 한 거였고요. 그 자광 측에서도 뭐 이 점을 이제 반영을 해서 그 뭐 행정 절차를 뭐 기다려 보면서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려한 거였고요. 또 이게 그 이게 사업이 완전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가 2021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정비 때 사실은 혁신도시나 만성지구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은 제척이 됐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도시개발 하다 보니까 이 기본법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별도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시민들과 전주시와 자광과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번 2035 도시기본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별개의 사항으로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필요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죠. 그러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는 개별 그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한다는 다시 이야기인가요? 올릴 수 있습니다. 올려서 전주시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하자면 도시기본계획은 항상 그 뭐 기간 내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좀 변경하지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 됩니다. 변경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통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광이 제출한 계획이 백지화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어떤 시민의 합의와 시의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어떤 계획이 쓴다라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이후라도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 시간적 여유는 남겨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업체 입장에서 그런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을 들였는데 그 시간과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니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개별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35 전주도시개발법 정비가 정말 당장 시급한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현재까지는 공청회까지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청회까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은 대한방지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3만 명의 그 의견이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전주시에서는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여기에 반영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절차는 이번 2035 도시기본법은 이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승인 사항만 남았다는 거죠. 네. 그럼 어쨌든 자광에서는 정확한 입장이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개발 계획안을 수정하겠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해서 절차를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지금 의견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이 안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방금 우리 김남기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원래 문제가 됐던 개발 이익 환수 문제, 특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금액도 받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 논란은 계속해서 그대로 지속되지 않을까요? 결국에 저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전주시에 정보공개 청구하고 일부 서류를 받았지만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데이터라든지 분석은 없고요. 그 전에
대한방직이 제척된 사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대한방직 부지 6만여 평을 포함해서 서부 신시가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일단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사업비가. 당시에 돈이 없었던 전주시는 부담이었던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한방직이 만약에 전주로 떠난다고 했을 때 세수 문제가 있고 일자리가 문제가 있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건 그때 당시 비용의 문제에서 공장 이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고무줄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내게 된 이전 비용 문제 등을 포함해서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를 좀 내놓고 다시 한번 이익에 제축되는 사유가 타당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검토한다라고 하면 이런 정치적 특혜성 논란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이 문제가 그런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민주주의 이야기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기서 살고 있었고 농사도 지었던 사람은 그 도시개발에 다 수용을 하고 합의해주고 다 했거든요. 근데 유독 왜 대한방직만 그랬느냐, 그 결과가 특혜가 되지 않았는가는 과거의 문제라고 묻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 줘야 이 문제가 풀어지는 건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조사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나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자광 측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2천억 원 이상. 지금 예상하기에는 조 단위의 어떤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것으로 스스로들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어떤 개발 과정에서 특혜성 논란을 우회하는, 마치 그런 의심은 들어요. 우회하기 위해서 초고층 타워를 전면에 내세운 거 아닌가? 사실 이렇습니다. 이제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거 사업을 신청했을 때 전주 시민의 어떤 여론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실은 아파트만 짓고 컨벤션을 뭐 1,000억짜리 지어서 기부 체납하면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아파트만 지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주시에 얻어지는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어떤 큰 틀로 저는 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합 시설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나마 어떤 공공성도 담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타워도 넣은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사실 전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옥마을 그동안에 1,000만 관광객이 왔는데 1,000만의 경제 효과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1,000만의 관광객이 지금 서서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 1,000만 관광객이 와서 꼬치 하나 사 먹고 한복 빌려 입고 2시간 투어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거기에 착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1,000만 관광객을 그 체류형 관광으로 묶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쪽을 복합 개발로 했었던 거고, 어떠한 전주의 랜드마크로 타워를 구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 타워 구상으로 인해서 어떤 일자리와 우리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 구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주시에서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반려함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 내지는 일정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어떤 개발 과정에서 그 개발 이익 환수 문제,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또 다른 어떤 사업 계획, 그게 나와야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적들이나 요구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방 소멸 문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전북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지방 소멸, 지역 경제 침체, 이런 문제가 그럼 극복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저출산 고령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전제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주 인구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상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적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상주 인구를 타겟으로 하지 말고 유동 인구를 타겟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관점의 전환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유동인구를 늘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관광산업 육성에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제가 이제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서 제가 한국은행하고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취업 유발 계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제조업이 8.8이고 서비스업이 17.3이고 관광산업이 18.9예요. 그래서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취업 유발 계수가 제조업의 2배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일본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일본의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 이런 거가 굉장히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이런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 재생, 지역 활력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현재 숙박시설의 건축 예정액이 지난 5년간 9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연관 산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사이 지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에 의한 소비 경제 효과가 2016년 현재 1조 4천억 엔이에요.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0조 정도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주시의 지금 관광 인프라가 한옥마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지금 1,000만 관광객이 온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옥마을을 한 번, 두 번 방문한 사람 혹은 두 번, 세 번 방문한 사람이 또 오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퀘션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왜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관광 인프라를 유동인구를 늘려서 상권을 살리고 해나가야 하는 시대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라면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전주시의 이 부지는 전주시의 랜드마크 상징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게 뭔 거니? 지금 자광이 제시한 사업 계획이 기억에 남는 게 143층 타워만 생각합니다. 빌딩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에펠탑처럼 타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아파트하고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타워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자광이 전주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이 사업의 리스크까지 잘 계산한 아주 좋은 그림을 가지고 들였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초고층 타워가 들어선다고 하면 전주가 뭐 관광의 붐이 일어나고 침체되어가는 한옥마을이 다시 일어날 거다.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저는 함정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주가 관광도시로 되려고 하면 물론 그런 초고층 타워가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관광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과 복합적이 얽혀져야 되고요. 한옥마을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건 그것이 타워 하나 쓴다고 갑자기 한옥마을이 부흥되는 게 아니라 한옥마을 내부로부터 이 관광 머물게 하는 관광이나 이런 뭐가 있는가 문제가 있었는가를 좀 더 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 되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부분이 아닌가. 물론 영향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 효과를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역 정의하고도 좀 관련된 문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있거든요. 대한방지 개발 문제는 아까 그 이 위원장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부연하지는 않겠지만 근원적인 어떤 문제를 일단 그걸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개발 방향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어떤 의견하고 이건 상당히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어쨌든 자광 측에서 이번에 그 사업 계획이 반려되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것 또한 여론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땅을 또 쪼개서 팔거나 해서 거기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짓고 말 것이다.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어떤 그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대응 아닌가, 대응 방식 아닌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옳은 대응일까 이런 부분들도?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우리 김남규 시민자치연대 위원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특혜 문제거든요. 근데 이 특혜 문제를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뭐 객관적으로 이거를 공개를 하려고 하면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선거 당시 공약도 그렇고 이번 민선 7기 정책 기조를 보면 구도시는 구도신답게, 신도시는 신도시답게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하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특혜 문제만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인 정말 저는 잘 들으라고 보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는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개발 이익금을 얼마를 환수를 할 것인가, 또 개발 이익금 문제를 뭐 돈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공공채로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 되는 아파트나 백화점만 짓고 먹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이 사업주에서는 타워, 아파트, 백화점 동시 착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지킬 건가 안 지킬 건가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걸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빨리 공론화위원회를, 애초에 그 공약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요. 그것을 가동하는 것이 우선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대안일까요? 모색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한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공론화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합의가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공론을 만들 때인데요.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게 시에서는 이런 부담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라 무조건 이렇게 풍선부터 던져놓은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공론화위원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론화를 잘 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든 예산부터 시의회에 올려놓으니까 시의회에서 부결한 측면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도하고 시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광이 개발계획 안에는 거기에 컨벤션을 지어서 1,000억 상당의 기부 체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종합경제장에서 컨벤션 문제가 도하고 시하고 밀당하다가 구피까지 다 날아간 건입니다. 이 단순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자광이 계획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걸 포함해서 공론화위원회에 간다고 했을 때 종합경제장이 원래 계획했던 컨벤션은 어떻게 되는가, 즉 도와 시가 사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무조건 공론화위원회를 떠민다? 이거 굉장히 받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또 그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순서가 많이 흐트러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도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도시계획 절차는 반려가 됐고 이건 현실의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습니까? 그 대안이나 제안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겸해서 듣고 싶은데요. 먼저 그 교수님, 엄성 교수님께서 어떤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제 구상이 돼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일어나면서 뭐 특혜 말씀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개발 환수 얘기도 나오셨습니다만은, 이제 공간을 조성할 때 이제 공원이나 녹지 공간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좀 조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역 사회에 이렇게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도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가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기반 시설의 인프라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는 문제, 그래서 이 정합성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개발을 통한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 수익의 일부분이라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재투자가 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 기업의 사회적 그 의무를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주도에 얼마 전에 그 신화월드라고 개발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위락시설, 호텔 복합시설인데, 여기도 제주도민 50% 채용하는 거, 이것을 협약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민숙 의원님은 어떤 혹시 대안이나 제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먹튀 논란, 또 특혜 논란, 그런 거에서 정말
자유로워지려면 일단 공론화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을 해서 이거 빨리 어떤 전주시 미래를 위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김 시장님의 그 선거 공약과 또 정책 기조가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또 신도심은 신도심답게 조화로운 전주, 정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는 젊은 전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주를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남기 위원장님. 대한방직이 지금 이 상태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계획이나 입장, 앞선 어떤 행보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는 자광의 그림에 갇힌 결과는 결국에 행정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일단은 과거에 대한방직이 제적됐던 의혹을 해소하는 데 먼저 나서야 되고요. 도유지나 기타 대한방직을 개발하는데 어떤 공론화위원회를 할 것인지, 즉 자광의 그림을 중심에 놓고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아까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서 백지 상태에서 전체 도시의 조화로운 어떤 발전을 위해서 대한방직 부지가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원론적이고도 원칙적인 그런 공론화부터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 대한방직당 논란은 신시가지 조성 때는 빠져 있다가 이제는 특혜성 개발을 요구한다는 것일 겁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이 쟁점인데요. 업체는 초고층 타워만을 앞세워 논점을 흐리려는 모습이고 전주시는 그렇다고 달리 대안도 없는 듯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중지를 모으고 제대로 된 개발 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